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현무3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LIG와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사가 타우러스 350K2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것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천룡미사일을 순조롭게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왜 LIG가 또다시 타우러스 시스템사와 타우러스 단축형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LIG가 천룡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천룡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사업이었다가 국방과학연구소 개편에 따라서 업체 주도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사업을 업체 주도 사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반발을 한 게 국방과학연구소만이 아니었습니다. LIG도 이 사업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룡 미사일의 개발은 어렵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개발비와 개발기간으로는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LIG는 개발비를 1.5배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개발기간도 1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LIG의 요구는 너무 당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그 기간과 그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IG는 사업권을 반납을 하는 강경수를 뒀고 여기에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사업을 LIG에 넘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은 다시금 국방과학연구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LIG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버티는 바람에 사업이 반년 이상 중지되어 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천룡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로 개발 중입니다. 그럼 LIG는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 부서이지 생산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시험용 모델의 실물을 만들 능력도 없고 개발한 미사일의 생산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천룡의 시험용 실물 제작과 그리고 천룡의 양산은 LIG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LIG가 타우러스 시스템사와 MOU를 체결한 건 뭘까요? 전에 한화가 터키의 솜 미사일의 모형을 들고 나와서 전시한 적이 있었죠. 그건 바로 한화가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였는데요. 솜 미사일은 사거리 200km대 무게 600kg대의 미사일로. 그래서 사람들은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이 솜 미사일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어떤 무기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결론은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천룡 순항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천룡은 주로 KF-21에만 탑재되고 FA-50 등 다른 기종에는 거의 탑재가 되지 않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군은 과거부터 FA-50에 탑재하는 장거리 투발 수단을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공군의 주력 장거리 투발 수단으로는 현재 F-15K에서 운용 중인 타우러스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KF-21 보라매에서 천룡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F-15나 KF-21이나 다 우리 군의 주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력기들이 주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미사일 셔틀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무 중요도가 떨어지고 딱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FA-50을 활용해서 미사일 셔틀로 우리 공군은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천룡을 축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데요. 네, 당연히 아마도 천룡을 축소한 모델이 개발되어서 FA-50에 탑재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룡은 고가의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낮은 저가의 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천룡에 비해서 좀 더 싼 미사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사업의 본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천룡보다 크기가 작고 가벼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아닌 가격도 싸고 무게도 가벼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바로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의 목표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하지만 이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우리 천룡에 탑재된 여러 최신 기술이 빠진 상태로 개발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최신 기술이 빠진 만큼 개발 자체도 더 쉬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천룡 때와는 다르게 거의 100% 확실하게 업체주도 사업이 될 겁니다. 지금 LIG가 타우러스 시스템사와 MOU를 체결하고 준비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발 사업이요. 물론 지금 LIG와 타우러스 시스템사가 MOU를 체결하고 개발하겠다는 건 타우러스 350K2이고 이 미사일은 기존 타우러스에서 무게와 사거리만 줄인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우리 천룡과 비교해서 별로 싸지 않는 고가의 미사일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대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공군에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FA-50에도 탑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가치 목표도 공격할 수 있는 염가형 공대지 미사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LIG와 타우러스 시스템사가 주장하는 대로
타우러스 350K2를 그대로 개발한다면 개발할 의미가 없죠. 그럴 바에는 그냥 철룡을 약간 축소해서 사용하면 될 일이니까요. 그렇기에 이 사업은 절대로 LIG와 타우러스 시스템사의 주장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에는 어떤 기술이 빠질까요? 예상할 수 있는 건 바로 지형추적 비행 능력과 관통탄두가 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당장 지형추적 비행은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철룡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과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철룡 미사일은 DSMAC라는 사진을 실제 지형과 대조해서 저고도로 비행을 할 수 있는 지형추적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룡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달리 한 가지 비행 기술이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GPS와 관성항법 장치만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높이로 순항하는 단순 순항 비행 능력입니다. 이러면 적에게 포착되어서 요격되기 쉬울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선 북한의 적정 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그에 반해서 지형 추적 비행 능력은 너무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전쟁에서 적군의 맨패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요격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에는 이런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을 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맨패드 미사일을 1만 발을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철룡은 이런 맨패드 지대공 미사일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이로 목표까지 직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리하면 미사일의 속도도 더 빨라지고 비행 코스도 더 짧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철룡은 많은 경우 아예 지형 추적 비행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아예 이 지형 추적 비행 능력을 처음부터 빼버리고 철룡처럼 GPS와 관성계만으로 중간 단계 유도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리하면 미사일 제조 비용도 엄청나게 절약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전투기에 탑재하고 출동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목표 갱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현재 타우러스 미사일에는 대충 4개 정도의 목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룡은 타우러스보다 배 이상의 목표가 입력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사일들은 지형 추적 비행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 지형에 대한 데이터를 미사일에 입력할 필요가 있기에 미사일에 입력이 안 된 새로운 목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간 단계에 이런 복잡한 지형 추적 비행을 하지 않게 되면 중간 단계에 대한 복잡한 지형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최종 목표에 대한 사진과 좌표 등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목표를 미사일에 사전에 입력해 둘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이미 전투기가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륙한 다음에도 새로운 목표에 대한 갱신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의 융통성이 대폭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통탄두가 빠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관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미사일에도 관통탄이 탑재되어 있고 철룡 미사일에도 관통탄이 탑재됩니다. 그러나 모든 목표에 관통탄이 필요한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속탄이나 고폭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임무는 F4에서 운용하고 있는 파바이 미사일이나 F-15에서 운용하고 있는 슬램 ER 미사일 등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미사일들이 퇴역하고 그 역할을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통탄이 필요한 주요 목표에 대해서는 타우러스나 철룡이 그리고 관통탄이 필요 없는 상대적으로 저가치 목표에 대해서는 이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에는 관통탄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군이 요구하고 있는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염가형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항미사일에 관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현무3 순항미사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타우러스와 철룡 미사일의 개발을 보면서 이 미사일들의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현무3 미사일의 등장 가능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현무3가 전략무기인 만큼 모든 내용이 비밀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바로 현무3 미사일의 개량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심 아예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기대했지만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현무3 미사일의 철룡 미사일의 기술을 접목하는 개량을 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개량 내용으로 확실시되는 건 바로 지형 추적 비행 방법의 교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순항미사일인 현무3는 미국의 토마호크가 사용했던 TRCOM 방식의 지형 추적 비행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 방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순항미사일이 비행하는 지역에 대한 모든 고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고 순항미사일이 정해진 비행 코스만을 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격추한 사례들을 보면 모든 토마호크들이 같은 코스로 비행을 하기에 적군은 토마호크 미사일의 비행 코스 중간에 기다리다가 맨패드 미사일 등으로 격추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번에 현무3의 지형대조항법을 TRCOM에서 타우러스나 철룡 등이 사용하는 DSMAC로 바꾸려 한다고 합니다. 이 DSMAC 항법은 순항미사일이 비행하는 모든 경로에 전자지도가 필요하지 않고 각 경로점에 대한 여러 장의 사진만 있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량이 훨씬 적고 그래서 다양한 비행 경로를 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 방식은 TRCOM 방식에 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훨씬 적기 때문에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목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당장 타우러스에는 4개의 목표를 사전에 입력해 두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철룡은 더 많은 목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두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은 바로 철룡에 적용된 DSAMC로 현무3의 항법 방법을 교체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개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은 되나 현무3는 전략미사일이라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고요. 어쩌면 엔진의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룡미사일을 위해서 과거 우리 현무3나 타우러스에 사용되던 엔진에 비해서 연료 효율이 개선된 새로운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엔진 교체만으로도 현무3는 사거리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도 교체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드디어 철룡미사일의 기술이 현무3 미사일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룡미사일의 기술이 적용된 현무3는 얼마나 뛰어난 미사일이 될까요? 오늘은 근래에 나온 우리나라 순항미사일들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거나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들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개량되고 개발되는 미사일들은 얼마나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